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단 집판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강사입니다. 그럼 뭐 좋을 듯 하다가 그냥 아침엔 좋았는데 그냥 그러네요.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조선 방산이 좋다가 또 다른 게 좋다가 또 오늘은 다른 건 별로 재미없는데 조선 방산이 또 좋고. 오늘 어제 장 끝나고 하나에어로가 깜짝 놀랄 정도의 실적을 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상위 업종 중에 거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 정도가 좀 많이 기여를 했고 네. 대부분은 그냥 고만고만했던 것 같아요. 다른 업종들은. 확실히 육상 무기 체계는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제 우리 그 대담했던 김민석 대표 기자님하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차륜형 장갑차도 어마무시하게 대기 중이라고 하던데 육상 운송체 무기체계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진짜. 네. 네, 참 작년 한 해도 그렇지만 올해 초부터도 역시 수출 쪽에서 상당히 좀 주도 업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가 올랐어요. 아니 작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가총액 20조짜리 회사가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보합이었습니다. 개인이 오늘은 코스피에서 4,700억 팔았고요. 외국인이 1,400억, 기관이 2,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를 안 파네요. 오늘은 외국인이 400억 샀어요. 네. 네, 제일 많이 산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00억, 하나오션 700억. 네. 네, 방산 쪽을 좀 많이 샀고요. 현대차, KB금융, 뭐 한국항공우주, 기아, 신한지주 이런 데는 뭐 200억, 300억 정도 이렇게 다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소속돼 있는 업종이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도 오늘 9% 네. 급등을 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하나오션 지분을 더 추가 매입한다는 소식도 영향을 끼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약 섹터에서 삼바가 4% 상승을 하면서 제약주 중에서 거의 혼자 좋았어요. 네네. 다른 것들은 떨어진 것들도 많은데 오전에는 바이오 괜찮은 것 같아요. 오후로 가니까 쫙 빠졌습니다. 네, 네. 오후 특정 시점부터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뭐 딱히 뭐 바이오가 떨어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도 좀 떨어졌고 한국 포함해서 이제 관세 25%를 내일부터 부과를 한다라는 소식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올릭스가 또 상한가를 갔고요. 이거는 이제 상 몇 번 칠 예정이잖아요. 네, 시총 1조가 넘으려면. 네. 반면에 이제 다른 바이오들은 좀 떨어졌어요. 뭐 알테오젠, 리가킨 바이오, 바이넥스, 에스티팜, 뭐 한올 바이오, 대웅제약 이런 데는 좀 3%에서 5% 사이로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액이 4조 8천억, 컨센서스는 3조 6천억이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이 정도 차이는 좀 이게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중동 같은 데는 매출한다는 걸 밝힐 수가 없거든. 서로 막 걔네가 지금 무기 샀어? 이렇게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정이 이렇게까지 틀릴 수가 있나? 1조가 넘게 추정이 한 30% 틀린 거잖아, 추정이. 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8,900억 나왔는데 컨센이 5,300억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20%가 늘어난 수치이고 컨센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좀 상회를 했습니다. 네, 연간 실적으로만 봐도 23년 대비 24년이 매출액은 43% 증가, 영업이익은 190% 증가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K9 자주포, 뭐 천무 이런 무기들 수출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는 영향이고 24년 들어서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면 마진이 이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마진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수출이 올해도 더 늘어나면 마진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그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불행해서 생긴 일인데 어떤 나라도 다 평화의 기간이 길어서 쉽게 얘기하면 군수 창고들이 다 거미줄 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만 지금 멸전의 상황이라서 휴전 상황이니까 계속 그거 준비한다고 갈고 닦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피했는데 다 그 거미줄 치우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드릴까요?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뭐랄까 노동에 대한 그것도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금방 맞춰줄게요. 밤새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늘 그리고
그 실적 중에 특이했던 거는 영업이익이 8,900억인데 순이익이 2조 나왔습니다. 네. 예. 1조 1,100억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음. 요거는 이제 하나오션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관계회사에서 연결로 인식을 바꿨거든요. 이거 네. 관련된 건데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 지분을 23% 정도 들고 있었는데 네. 다른 계열사들도 하나오션 지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계열사들이 들고 있는 하나오션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로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 한 1조 3천억 정도 규모로 추가 취득을 해서 7.3%를 더 취득해서 이제 23%가 아니라 30%가 될 예정입니다. 예. 이유는 뭐 지분 확대를 통한 시너지 제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관계 회사였다가 이제 연결로 바뀌었으니까 관계 회사로 이제 갖고 있었던 거를 이제 처분하는 것처럼 인식을 해야 돼서 처분이익이 1.1조 원 정도 발생을 해서 이게 장부가와 그동안 시가의 차이죠. 관계에서는 네. 원래 이제 장부가로 평가를 하니까 네. 시가 평가하면서 이렇게 처분이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일회성이라고 그냥 넘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죠. 네. 그리고 숲 예전에 아프리카 TV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주가가 분식회계 엄청 의혹으로 금감원 감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어저께 나와서 주주분들이 좀 어제 오후에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생각보다 시장의 영향은 3.5% 정도 하락한 걸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수백억 정도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에 대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광고 사업에서 광고주에게 광고를 수주를 하면 네. 이제 숲이 소속된 스트리머한테 광고 용역 수행자로 이제 섭외를 해서 광고비를 90%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10% 정도만 이제 수수료로 챙겨가는 구조인데 여기서 스트리머에 지급하는 90% 수수료까지 전부 다 매출로 인식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100의 광고비를 받으면 90은 스트리머한테 가고 10만 수수료로 매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100을 전부 다 인식을 하고 90을 비용으로 떨궜다는 거죠. 근데 이익은 바뀔 게 없어요. 이게 총 매출액이냐 순 매출액이냐 그렇죠. 그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분식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네. 뭐 말하자면 뭐 분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 고의성이 있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 네. 21년 회계감사 때 이미 이 문제를 지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IFRS상 용역 매출이잖아요. 예, 예. 이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본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내가 직접 하면은 네. 수령한 총 매출을 인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대리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한다면 수수료만 매출로 이제 인식을 해라. 이게 이제 순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는 건데 네. IFRS상 사실상 스트리머가 대행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의 뭐 대리인으로 봐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21년도에도 회계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일부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고 넘어갔다라고 이제 보도에는 알려졌습니다. 예, 예. 네, 뭐 해명이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해요. 보도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네, 근데 다른 이제 이런 비슷한 뭐 분식 회계 고의성이 이제 있으면 조금 더 처벌이 세고 고의성이 네. 없으면 좀 약한데 다른 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 주가가 막 폭락할 정도의 이슈로 맞은 그런 사례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하고 했으면 이제 과징금 받고 회사 측 과징금 받고 네. 뭐 감사 회계법인도 뭐 과징금 받고 뭐 경영진도 형사처벌로 뭐 과징금 일부 받고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케이스가 좀 대부분이라서 아마 이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가가 막 폭락할 정도의 뭐 주주가치 훼손은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구글이 우리한테 뭘 맡긴 거 아니야? 이거 좀 광고해 달라고. 그런 격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90% 매출을 줬는데 자기 매출로 다 걸은 거.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쪽으로 환원해서 생각을 해놓는다면. 네. 그렇죠. 뭐 매출 뻥튀기를 위해서 일부러 했다라고 뭐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뭐 이익은 변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스트리머가 자기도 뭐 예를 들어 기업이라서 매출 인식을 하면은 이중 계상을 한 거는 맞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매출이 좀 과대계산되네요. 예, 매출이 더블 난 거지 거의. 190%가 터진 거니까 100%가 터져야 되는 게. 네. 네. 그리고 이제 K 뷰티 중에 오늘 네. 파마리서치나 APR은 막 4% 6%대씩 네. 급등을 했는데요. 사상 최고가예요. 아이패밀리에서는 마이너스 15% 떨어졌습니다. 이게 같은 뭐 미용 쪽에서도 많이 실적에 따라서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마리서치는 실적이 4분기에 1,000억 나왔습니다. 컨센이 940억이었으니까 좀 상회를 했고 네. 영업이익은 336억으로 컨센 부합했습니다. 매출만 이제 컨센 대비 좀 잘 나왔고 영업이익률은 33% 나왔어요. 특히 리쥬란 매출은 국내에서 53% 전년 대비 증가했고 해외가 106%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확실히 이 미용에 대한 K 뷰티에 대한 관심이 네.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피부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행하는 패시브 수술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요 증가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고 리쥬라는 또 24년 말에 EU의 MDR 인증을 받으면서 유럽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2분기에 어떻게 출시할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네. 기업증권에서는 25년 PER로 25배 타겟 멀티플 적용해서 목표가 33만 원으로 10% 목표가를 상향을 했고요. 네. APR은 25년도 가이던스 매출을 1조 원 제시했더라고요. 네. 컨센인 8,400억이었으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공시를 했고 4분기 실적은 컨센을 일단 부합을 했습니다. 다만 매출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아서 네. 주가도 많이 급등을 했고요. 제품별로 보면 디바이스 매출이 1,000억 나왔는데 전년 대비 47%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90% 늘어났고 네. 일본이 46%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북미 쪽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렇게 좀 네. 주가도 반응을 세게 해주는 것 같아요. 화장품과 뷰티 사업 매출 이쪽도 한 1,100억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근데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0% 증가했고요. 미국이 182% 증가, 일본이 340% 증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키움에서 목표가를 63,000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아니 거긴 무주공산이야 지금. 서양 분들은 화장 많이 안 해요. 이제 시작된 거야. 콘서트 오신 분들 보잖아. 화장 많이 안 해. 그래요? 우리나라는 콘서트 가보잖아. 관객 속에 연예인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 진짜로 엄청 많이 꾸미고 오거든. 그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 예. 그렇죠. 외국에는 안 꾸미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엄청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는 4분기 매출이 484억 정도 나왔는데 컨센이 한 508억 조금 하회했고 영업이익은 58억 나왔는데 컨센이 93억이었습니다. 좀 많이 하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또 전년 대비 23%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쪼그라든 게 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인데 네. 일본이 주력 시장이잖아요. 로맨이란 브랜드로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핫해서 그게 또 국내에서도 올리브영 들어가고 잘 팔리고 있는데 일본 매출액이 129억으로 전년 대비 1% 성장에 그쳤습니다. 네네. 매출 총이익률은 35% 수준인데 뭐 이것도 못한 건 아니지만 파마리서치가 매출 총이익률이 73%입니다. 네. 뭐 절반 정도 또 안 되죠. 그래서 일본향 로맨 신제품이 나와요. 근데 이것 때문에 4분기에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네. 신제품은 1분기부터 출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4분기에는 영향을 못 미쳤죠. 다만 마케팅 비용 같은 게 먼저 나가서 4분기엔 좀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컨센을 좀 하회했다라고 하고 신제품이 만약에 1분기부터 출고 예정인데 인기 좋으면 좀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오늘 뭐 이건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해외 쪽에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량이 쇼티지잖아요. 네. 국내 물량을 빼서 해외 쪽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 까르보 불닭이랑 불닭볶음면 요거 두 종이 편의점에 이제 CU, 세븐일레븐, GS25 모두 다 네. 발주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주님들도 좀 인기가 많으니까 좀 많이 발주 넣고 좀 네. 팔아야 되는데 이게 발주가 중단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이 해외 수출 물량이 너무 급증을 했지만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게 예. 완공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매출액 증가도 사실 세 분기째 지금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도 그래서 뭐 거의 뭐 900억 내외에서 정체 정도로 나오고 네. 그래서 5월달 말에 밀양 2공장 증설이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6월 이후부터는 좀 실적이 확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요가 확실히 좀 담보돼 있다라는 거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좀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그거 안 먹고 지금 있는 거 6개월째 된 거 있는데 그거 갖다가 중고로 팔을까? 당근마켓에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발주 중단됐다고 하니까 먹고 싶어서 이제 안달난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아마 사신 물량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 아마 현장에서 반영되려면 좀 시간 좀 걸리지 않겠어? 여기 이게 제일 빠르게 나오는 걸 테니까. 당근마켓 거래 해보셨어요? 안 해봤는데. 안 해보셨어요? 네.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예전에 그 코로나 한창일 때 마스크 그거 팔아가지고 탕수육 바꿔 먹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쇼티지가 나면 또 비싸게 그렇죠. 팔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그 저 몇 개나 팔았어? 그 저기 마스크를 그때. 뭐 몇 개 정도 팔았어요. 그냥. 그걸로 탕수육을 먹었어. 네. 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렇죠. 그뭐 몇백 원짜리 가지고. 그러니까 참. 까르보나라가 6개월 돼서 오래됐는데 괜찮을까? 그 밀가루는 푹 날 것 같은데. 네, 뭐 유통기한 1년은 되잖아요. 네, 아이고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좀 덜 먹어도 되죠. 달러 벌이 한다는데 그냥 좀 덜 먹읍시다. 예, 예.
네, 그리고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이 최근에 좀 메모리 반도체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상반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예. 각각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DS 투자증권에서는 이구환신 효과로 낸드 가격 반등이 좀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가격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네.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낸드 공급사의 감산 소식으로 낸드 가격 반등 기대가 좀 커진 상황이죠. 그 중화권 모바일 업체의 합산 재고 수준이 향후 6개월간 유의미한 소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구환신 정책 효과로 이 재고 소진 가속화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낸드 공급사의 재고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큰 거는 사실이다. 네, 네. 낸드 공급사라고 하면 뭐 하이닉스나 중국의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가지고 네. 있는 재고도 많은데 그 유통업체에도 재고도 있어가지고 이게 예. 전부 다 소진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죠. 키옥시아나 YMTC 같은 이제 공급사 간의 경쟁 강도도 심화가 되어서 낸드 가격이 단기간에는 이 기대할 정도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네. 다만 주가는 감산 이슈를 주가 바닥으로 주가 바닥은 지났다는 이제 인식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반등은 어느 정도 이뤄질 수는 있다라고 네.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이구환신 효과로 재고가 좀 조기 한정될 수 있다라고 좀 네. 긍정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이구환신 정책이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IT 제품 사면. 네. 그래서 스마트폰, PC, 태블릿이 이제 품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올해 1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이 2월 초니까 1월 달에는 얼마나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가 나왔잖아요. 춘절 기간이 포함이 돼 있었죠. 이 춘절 기간이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였는데 네. 이때 가전 매출이 중국에서 160%가 전년 대비 증가했고 휴대폰 매출은 18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춘절 효과도 있지만 이구환신까지 겹치면서 이 재고 소진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마찬가지로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이제 낸드 컨트롤러 업체가 명절 이후에 고객사한테 10% 낸드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업계 재고 수준이 높지 않다고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가 제공하는 자료상 DDR4 가격도 하락이 멈춘 상황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급하게 내려오다가 네. 하락은 조금 멈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음. 네, 근데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채널에 재고가 많은데 이 재고 조기 마무리는 메모리 주문 증가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레고시 업황의 조기 안정화 효과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클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HBM에 주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D램 매출 중에서 HBM 매출액 비중은 하이닉스가 한 50%대, 삼성전자는 한 20%대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일반 D램 레거시 쪽이 업황이 반등이 쫙 일어나면은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크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매우 강력하죠. 사실은 뭐 이제 서버용은 ESSD를 쓰니까 이거는 뭐 낸드 뭐 결국은 최대 수요자는 뭐 저기밖에 없는 거지. 뭐 노트북에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 결국 핸드폰이 개수가 많으니까 핸드폰이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확실히 중국이 이제 소비 부양에 대해서 점점 힘을 쓰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뉴스가 들리고 이제 사람들 요번에 이제 애니메이션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갔다 그러잖아요. 10억 달러 역대 최고. 장진항인가 그거를 돌파했다고 그래요. 영화 히트가. 근데 경기가 굉장히 나빠갖고 밥값이 뭐 12위안짜리 먹던 걸 뭐 5위안 먹는다 뭐 이런 소리까지 있던 참이었으니까 그게 히트를 쳤다는 건 뭔가 개선의 기미가 보이는 이렇게 톡톡 뉴스들이 하나씩 지금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그래서 만약에 그게 경기가 계속 나빠서 휴대폰을 꽤나 오래 못 바꿨잖아.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하면 진짜 한 몇 천만 대에서 몇 억대, 1, 2억대, 1억대 뭐 이렇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관세가 한 번씩 트럼프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반도체 쪽도 한 번씩 흔들린다라는 건데 메모리 반도체 네.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제 미국도 마이크론도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뭐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이제 KB증권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마이크론도 사실 공장 대부분이 좀 해외에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한국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D램 쪽은 한 75%, 낸드는 한 55%.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본인들 비용도 많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럼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낸드 공장을 미국에 지을 필요도 없고 지을 수도 없어요.
마진이 얼마나 남는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관세 우려에 따른 반도체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고 전망을 했고 아까 하나증권도 이 컨센서스 상향을 대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되게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어저께 많이 올라서 오늘 좀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조정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모양새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으니까 좀 이제는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셔도 되죠. 뭐 중국 잘 돌아가면 저는 최대 수혜주는 삼성이라고 봐요. 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